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2022년 8월 9일 화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간밤에 비가 정말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양시 쪽에 또 피해가 또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혹시라도 비 피해 오늘 내일까지 입지 않으시도록 각별히 주의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강남도 지금 많이 좀 물에 잠기고, 또 인천이라든지 또 경기 남부도 많은 비 피해를 입은 것 같은데요.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좀 비 피해 없으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한 줄 명언은 후회하기 싫으면 그렇게 살지 말고 그렇게 살 거면 후회하지 마라. 젊은 날의 초상 이문열 씨가 이야기했는데, 감사스마일도 인생을 살다 보니까 후회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되도록이면 후회하지 않으면서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부동산 규제 완화 대 공급 확대, 정책 힘 겨루기 결과는 조선 비지의 오은선 기자님 기사를 토대로 좀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 전에 오늘 이제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주택 공급책이 오늘 발표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저도 어제 밤에 자면서 아마 이제 정말 집중호우가 너무 심각해서 아마 연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 예상대로 지금 여기 뉴스원에 한종수 기자님은 발표를 오후로 연기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또 다른 기사는 더 팩트의 최수진 기자님은 집중호우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지금 연기를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기사가 맞는 건지 저도 알 수가 없는데, 제가 왜 이런 신문 기사를 이야기 드리냐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어떤 신문사는 또 오후에 발표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신문사는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신문 기사를 갖다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도 다르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판단하기에 다 각자가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판단을 또 다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먼저 윤석열 정부에서 오늘 주택 공급을 지금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대략적으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면제 기준이라든지 또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라든지 재정비 방안이 지금 나올 것 같고요. 또 주택 공급 방안은 주택 250만 호 플러스 알파인데,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3기 신도시에서 플러스 더 집어넣어서 아마 3기 신도시에다가 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용적률을 좀 높이든지, 아무튼 3기 신도시에서 플러스 알파로 해서 공급 대책이 발표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기사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차피 제가 이 기사를 말씀을 드려봤자 다시 이 기사대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더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렇다라는 말씀만 드리고 발표가 나오면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주택 250만 호를 관련해가지고, 이 주택 250만 호를 발표를 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안정이 되고 바로바로 공급을 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주택 공급을 갖다가 한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 내에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은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제가 방송 드릴 조선 비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대 공급 확대 정책 힘 겨루기 결과는, 8월부터 부동산 정책이 줄줄이 이제 생애 최초 LTV도 80%, 이어서 또 종부세도 지금 완화한다고 했고요. 공급 대책도 오늘 한다고 했는데 잠정 연기됐기 때문에 늦어도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발표를 하겠죠. 또 수요 심리를 자극할까 반응이 빠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상도 하는데, 지금 사진은 송파구 롯데월드 타워의 전망대에서 서울 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동구 일대 아파트의 모습입니다. 정말 강동구도 정말 많은 아파트들이 새로 재건축돼서 새롭게 새 아파트로 지금 들어왔는데,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정부가 규제 완화 정책을 쏟아낸 데 이어 9.11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거는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부동산 시장 입장에서는 상승 요인과 하방 요인이 동시에 작용할 상황이다. 두 정책의 힘 겨루기 결과가 안정적인 수요와 공급 균형으로 이어질지 시장은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정책 영향이 빠르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대출 세금 규제 완화로 이제 수요가 높아졌긴 했지만,
지금 뭐 세계 글로벌 경제 상황이라든지 또 금리 인상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또 수요, 그러니까 매수 심리가 지금 조금 좀 낮아져 있기 때문에 이런 공급 대책이라든지 뭐 세금 규제 완화라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주택 가격이 상승하진 않을 것이다. 또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는 이 같은 정책이 청년층의 내 집 마련 수요를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LTV 80% 확대뿐만 아니라 DSR 산정 기준 현실화도 청년층 20, 30대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 그런데 저는 문득 20, 30대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을 갖다가 할 수 있을까? 지금 이같이 꺾인 심리에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반면에 이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가 담긴 세법 개정안도 마련한 상태면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만약에 이 부동산 경기가 정말 이렇게 계속 간다고 하면 저는 취득세 완화도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만지작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9일 이제 오늘 발표할 예정이었던 새 정부 첫 번째 공급대책, 주택공급대책이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면서 도심과 역세권 복합개발을 늘리는 것은 물론 공공택지를 조성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인데 과연 이 계획을 갖다가 보고 과연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런 것들도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이론적으로는 공급대책 등을 통해 가지고 공급량이 늘어나면 집값은 안정세를 찾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지만 다만 지난 정부에서처럼 수요자들이 개발 호재로 받아들여 가지고 집값과 수요를 자극할 수도 있고 현재와 같이 이축된 시장에서는 가격이 안정될 가능성이 크지만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검다스마일은 지금 이 꺾인 심리가 바로 되살아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올 하반기 올 12월까지는 이렇게 갈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저는 그래서 매수를 갖다가 희망하시는 분들은 정말 급급매, 급매 지금도 급급매가 있거든요. 그 급급매를 찾아서 지금 계약을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나는 조금 더 기다려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택 공급 250만 호 플러스 알파 오늘 발표를 하려고 했었던 대책을 보고 판단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근데 정책 효과가 시간이 걸리고 심리적인 요인이 반영될 듯 하는데 수요를 늘리고 공급을 줄이는 규제 완화와 공급을 늘리는 대책이 동시에 시행되는 것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다 다릅니다. 감자스마일은 긍정적으로 이제 지금 약간 조정을 했다 다시 상향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아닌 다른 분들은 또 급격하게 하락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이것도 조정을 갖다가 조정을 분명히 하겠지만 조정을 받겠지만 이 조정의 그런 장이 크진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이상호 대표님께서는 정부의 규제 완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8월이 그러니까 이번 2022년 8월이 부동산 시장 변화의 시작 시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조정 대상 지역 해제로 청약할 수 있게 그리고 다주택자 중과 폐지로 갖고 있을 수 있게 해줬으니까 이제 주택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정책들이 나온다면 지금과 상황이 좀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다만 주택 구매에 있어서 대출을 낀 형태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최근 금리 인상의 여파로 거래가 활발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아직 많습니다. 김덕래 실장님께서는 금리 인상을 떼어놓고 보면 주택시장 규제는 오히려 완화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다면서 상승 요인과 하방 요인이 혼재된 상황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 반응은 빠르게 나타나는데 규제 완화의 반응은 시간이 걸리는 편이기 때문에 위축된 심리가 이른 시일 내에 풀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감사스마일도 지금 부동산 현장에서 있으면서 지금 느끼는 건데 정말 급하신 분들은 정말 급급매로 해서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 급급매조차도 지금 매수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급급매인 상황을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정말 9억까지 올라갔던 집이 7억까지 조정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하면 충분히 7억에 매수를 해도 나쁘지 않는데 7억에서 5억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주택 공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은 지금 주택 공급이 지금 들어올 입주 물량이 없기 때문에 고양시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으로 그리고 분양가가 뭐 5억대, 6억대 34평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시기, 이 지금 조정받는 시기에 특히 무주택자분들은 매수를 갖다가 타이밍을 잡으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매도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 시기에 정말 급하지 않거나 내가 세금 때문에 이 기간이 넘어갔다고 하면 굳이 내년을 갖다 기약을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분명히 상황은 좀 달라질 것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권대중 교수님께서는 정부가 지금 수도권 위주로 공급을 늘리려고 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움직임은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나 가장 타격을 받는 게
2억에서 3억을 대출 받아가지고 6억 전후에 중저가 아파트를 산 서민들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15억이 넘어가신 분들은 대출을 갖다 아예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안 되고 9억에서 15억까지 대출을 갖다 받아서 샀던 분들은 그나마 여력이 되시는 분들인데 6억에서 9억 사이에 집을 갖다 마련했던 분들은 내가 조금 오버해가지고 대출을 갖다가 많이 받으셔갖고 좀 쪼들리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도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상황에서 급격하게 매도를 갖다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조금만 좀 견디시라는 조금만 더 참으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경제 상황이라든지 정책에 따라서 심리적인 요인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같이 지금 한번 꺾인 심리가 올라가는 게 생각만큼 빨리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세계 경제라든지 또 우리나라 경제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또 금리 인상이 미국이 이제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또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올 하반기를 갖다가 매도하시는 분들도 한 6개월 정도 좀 길게 본다면 1년을 한번 버틸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박합수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종부세가 완화 정책이 통과되면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부유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공급이 늘어날 확률이 크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내년 초 금리가 오른 이후에 상환 여력을 점검한 매수자부터 내년 5월 양도세 유예 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 전망을 했는데 제가 이 오은선 기자님의 기사를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지금 정말 이 심리가 많이 꺾였구나. 그리고 감자스마일도 그 부동산 시장 그리고 부동산 지금 현장에서 매일 출근해서 또 전화를 받아보고 또 상담을 해보면서 느끼는 건데 정말 매수 심리가 꺾였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물 한 잔만 마시고 오늘 방송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비 피해 때문에 국토부 주택 250만 호 플러스 알파 공급 대책 발표가 연기가 됐는데 제가 강남이 지금 물바다가 되는 거를 거의 한 10년 넘게 10년 만에 본 것 같아요. 강남에 거의 물이 집중호우가 오더라도 읍면산 그때 한번 보고는 거의 본 적이 없는데 정말 대치동이라든지 강남 그쪽으로 해가지고 정말 물이 정말 많이 차 있는 모습을 갖다 아침에 보면서 정말 서울 수도권도 집중호우에 안전하지 못하구나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됐고요. 제가 윤석열 정부 첫 번째 주택 공급책이 오늘 발표가 됐으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더 드릴 수가 있었는데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나오게 되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늘 부동산 규제 완화 더 나가서 이제 공급 확대를 갖다 하겠다라고 했는데 정책이 과연 이게 규제 완화를 했을 때 시장이 살아나는지 아니면 공급이 확대가 됐을 때 매수가 살아나는지 또 지금 주택 경기 완전 지금 밑으로 좀 가고 있는데 이게 다시 반등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또 한 6, 7년 동안 계속 상승을 했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2013년부터 2021년도, 2021년도 연말까지니까 거의 8년을 상승을 했거든요. 물론 중간에 하락기도 있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2015년도부터 계속 상승한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거의 한 6, 7년 정도를 지금 상승을 하다가 지금 잠깐 내려갔는데 이 내려간 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내려갔지만 저는 물론 다른 전문가들은 지금의 가격에서 반토막이 난다, 정말 50% 이상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물론 20억짜리, 30억짜리가 물론 조금 가격이 5억, 10억이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6억짜리, 9억짜리가 반토막이 날 일은 없습니다. 물론 인력 정도는 조정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다. 그러나 인력 조정을 받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시 반등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저에게 주택 가격이 언제까지 떨어질 거냐고 물어보신 분들도 있고 앞으로 주택 시장이 어떻게 될지 전망을 좀 해달라고 이야기하신 분도 있는데 제가 신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정황을 보고 주택 공급이 없고 또 지금 주택 공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 내후년 3년 안에 아파트가 들어올 수가 없고 지금 냉정하게 고양시에 입주하는 것도 덕은지구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남아있는 게 장항지구 빼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입주가 정말 부족하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30년 넘어가는 재건축을 갖다 안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더라도 재건축을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6년에서 7년이 걸립니다. 부수고 새로 지어야 되는데 시간이 6년에서 7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또 서울 대조동에 있는 대조 1구역 거기도 지금 기다리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거기도 지금 올 하반기나 내년에 분양을 한다고 하는데 일반 분양 물량이 많지도 않고 분양 가격도 싸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적어도 8억 이상 9억이 넘어가지 않을까 분양가가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겠지만 무주택자분들은 그렇다고 하면 창릉 3기 신도시가 대안이 될지 아니면 기존의 구축이 대안이 될지는 각자가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결론은 지금 공급 확대, 부동산 규제 완화 때문에 부동산 규제 완화가 더 클지 공급 확대가 더 클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러나 이 수요 심리를 제가 판단했을 때는 공급 확대라든지 규제 하나가 아직까지는 심리를 갖다가 자극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시간이 저는 조금만 지나고 난다고 하면 수요 심리도 자극할 것 같고요. 또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금 규제 완화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LTV 뭐 대출 부분만 좀 풀고 종합부동산세 완화만 한다고 하면 시장이 조금 더 지금하고는 좀 다른 양상으로 펼쳐질 거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주택 250만 호 정책 발표가 정말 아쉽게도 연기가 됐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주택공급대책 발표보다 지금 현재 지금 보시죠. 이 서초구에 있는 지은흥 아파트 인근 도로 침수되어 있어서 이런 비 피해 입으신 분들이 지금 더 많으신 것 같아서 하루빨리 집중호우가 좀 빨리 사라지고 또 이런 또 침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좀 이런 것들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물론 여러 가지 뭐 우리 삶에 있어가지고 개인의 그런 행복도 중요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자연 재해에 관련해서 우리 인간은 아주 작은 존재다라는 말씀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그리고 주어진 삶에 만족하면서 행복한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스마일이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